1300개 장기요양 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 경영 지원 1등 기업 국회요. 세 번째는 입지 선정입니다. 예, 이제 하기로 마음 먹었고 우리가 컨설팅 할지 말지도 고민했고 그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컨설팅을 받기로 생각을 했다. 전문가를 구해가면서 하기로 한다고 저는 가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세 번째 절차는 입지 선정 중에 손품 팔기입니다. 손품 팔기라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지금 현재 잠시만요. 제가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 손품 팔기를 제가 이거 잠깐 내리고서 한번 그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테지만 주간보호센터 입지 선정을 하실 때에는 바로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인터넷으로 방법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주로 쓰고 네이버 지도를 부로 씁니다. 부로. 예, 부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물을 찾을 건데요. 어느 지역을 해볼까? 인천 해볼까요? 인천이 핫해요. 인천이 주간보 창업 패키지 요청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 인천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평구 이걸 쓴 적이 없는데 썼었나 봐요. 예, 한번 쳐볼게요. 인천 부평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그 우리 기간 따라 하실 거면은 기간에 요 손품 팔기 중입니다. 예, 저 띄워놓을까요? 띄워놓는 게 좋겠죠. 잠시만요. PPT를 앉아 살짝 이렇게 띄워놓고 손품 팔기를 띄워놓고 일을 진행합시다. 네, 화면을 가리니까 그냥 그대로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상가를 누르세요. 상가를 누르시고 뭐 사무실도 볼 수 있으면 보고 이렇게 지금 이 손품 팔기 단계에서는 이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손품 팔기 단계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매를 하실지 임대를 하실지 결정을 하시겠지만 매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루진 않을게요. 왜냐면 대부분 주간보호센터는 매매보다는 임대로 많이 가시니까 이렇게 이제 사무실하고 상가를 검색을 하시고 면적 같은 경우에는 면하는 면적을 하세요. 저는 이제 100평 이상 보겠습니다. 100평에서 200평 정도가 가장 일반적이고 주간보호센터상 물론 뭐 그 이전도 잡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일부러 이 100평 이내의 사업장은 제가 9인하고 24인으로 나눠서 따로 영상을 찍어뒀으니까 그럼 보시고요. 100평 이상의 사업장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200평이 넘어도 돼요. 사실은 200평 넘어야 되는데 200평으로만 진행을 하고 보면 기본적인 금액들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금액들이 나올 건데 많이 줄일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해서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실질적으로 618 중에 전용이 555잖아요. 저희는 전용을 봐야 됩니다. 전용.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전용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렇게 360도로 나오는 경우도 있네요. 보니까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싹 살펴보는 겁니다. 예,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진이 있는 데는 참 보기가 좋은 게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위쪽에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이 사진이 예, 소방이 이게 빨간색으로 뭐 소방 뭐 어떤 그 은색으로 해가지고 소방 스프링클러가 밑으로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소방 감지기, 연기 감지기 뭐 그리고 소방 라인들이 이렇게 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건물들 현장에 지금 보면은 따로 소방에 대한 부분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손품 팔기 단계에서 이런 사진들을 보면은 바로 걸러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소방 시설을 우리가 한 개층 3층만 쓴다고 하더라도 소방 시설은 아래서부터 올라와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방 탱크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건물 자체에서 소방을 하게 되면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원래 소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설을 하면 많이 들어가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적게 보통은 7, 800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거든요. 한 100평 정도로 따졌을 때. 그래서 그런 뭐 천차만별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 건물을 책임지는 건물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건물주여서 변경을 하시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이 소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손품팔기에서 걸을 수 있는 것들은 거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이렇게 클릭해 가면서 세부적인 내용들 사진 있으면 사진 봐가면서 금액 그다음에 이제 금액을 봐가면서 합니다. 여기도 지금 소방이 따로 없죠. 걸릅니다. 예, 걸러주고 이렇게 넘기다 보면요 눈에 보이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5천에 470 정도 나오는구나. 내가 마음에 드는 데가 5천에 300 정도. 여긴 인테리어가 좀 돼 있네. 이렇게 지금 나오죠. 여기 밑에 보면 여기도 지금 소방이 딱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넘겨 보면 돼 있을 수도 있죠. 예, 모양상 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손품 팔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세를 알아보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면서 그 전체 이렇게 상가나 아니면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시세도 알아보고 인터넷으로, 그리고 실제로 가기 전에 조금 취합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보면 여기가 만약에 소방도 있고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갖춘 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걸 거르지 마세요. 거르다 보면 너무 없어지니까 너무 거르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평수이기도 하고 층수도 좀 적당하고 소방도 어느 정도 좀 돼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임대료나 이런 것도 다른 데에 비해서 나쁘지 않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스크린샷을 합니다. 스크린샷 할 줄 아시죠? 스크린샷 윈도우에서 쉬프트 윈도우 S 누르면 이렇게 스크린샷이 뜹니다. 이렇게. 예, 지금 뭐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떠요. 제가 촬영 중에는 안 뜰 수도 있는데 쉬프트 윈도우 S를 누르거나 스크린샷 버튼을 누르고 그림판에다가 붙이면 이렇게 이제 스크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린을 해서 계속 붙여놓고, 또는 프린터가 있으시면 프린트를 계속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쌓다 보면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위치가 어디인지 나오거든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 내가 원하는 역세권, 그다음에 딱 열어봤을 때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좀 모여 있고, 그 사이에 또 원을 딱 그렸을 때 원을 딱 그려서 2, 30분대로 내가 갈 수 있겠네. 이쪽 그래 이쪽에 한번 볼까? 그럼 이렇게 클릭해서 이쪽에서 금액이 여기 금액이 한 5,300 괜찮네. 이런 것들을 평수 위주로, 조금 소방 위주로 사진을 보면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 이제 좀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많이 걸으라고 말씀 드리진 않았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오히려 철거가 돼 있는 곳들이 좋아요. 여기는 소방이 돼 있는 것 같죠. 일본 기본은 뭐 우리가 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렇게 아예 철거가 돼 있는 곳들이 있고, 여러분이 보다 보면 어떤 것들이 또 욕심이 나는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인테리어가 또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인테리어가 돼 있는 게 중요하냐 철거가 돼 있는 게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저희가 그 임장을 가보면 이렇게 인테리어 잘 돼 있는 용도로 돼 있어도 주간보호 용도로 돼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거비가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소방이 잘 돼 있고 해도. 대신에 뭐 에어컨 이런 것들은 좀 살려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려서 해보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버려주시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있는 걸 활용해가지고 다른 업종에 있던 것을 용도 변경해서 한다는 건 철거가 꼭 들어가야 되고, 이게 맞아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순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이렇게 좀 소방이 어느 정도 돼 있고, 물론 나머지는 가봐야 알아요. 그렇지만 소방이 좀 돼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철거를 안 해도 되는, 돈이 따로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해서 손품팔기를 쌓아두셔라. 이렇게 해서 최대한 많이 보셔라. 10개든 20개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스크린샷을 잘 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여기를. 그러면 스크린샷에 전화번호까지 나오거든요. 이런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 대표님들이 여기 올려놓은 거 말고도 쥐고 있는 것들이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싹 모으다 보면 이런 분들이 꽤 생기겠죠. 그래서 이때 손부팔기에 있을 때 이분 전화번호들을 다 저장을 해두시고, 어떤 물건은 누구였다, 어떤 물건에 누구였다, 몇 평에 어느 지역 누구, 몇 평에 어느 지역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쌓아갑니다. 그걸 뭐 엑셀에 저장하시든 뭐 휴대폰으로 저장하시든 저장을 해두시는 단계, 인터넷으로 하는 그 단계가 손품팔기인데요.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사진들이 대부분 상가들은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외부가 괜찮은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누르고 오른쪽에 보시면 거리뷰가 있습니다. 거리뷰를 이렇게 누르고 클릭을 딱 해주시죠. 마음에 드는 데가 있다. 클릭을 하면 요렇게 사진까지 나와요. 예. 이 사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당기면 여기 앞에 이게 지금 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까지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입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밑에 은행이 있네. 뭐 컴포즈 카페가 있네. 여기는 상권이 꽤 있네. 영화관도 있고, 여기 상가를 이렇게 내놨네. 가격도 괜찮네.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품 팔기는 저는 정말로 한두 시간, 3시간, 뭐 많아봐야 반나절을 투자해서 매일매일 물론 보시긴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효과적으로 그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입지 선정 단계에서 손품 팔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더 보고 싶은 분이 있으면 네이버 지도에서 세부적인 것들을 더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 손품 팔기에서는 더 많은 곳들을 스크랩하는 게 좋다. 스크랩할 때 각각의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집주인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수집을 해서 잘 정리를 해놓은 게 좋다. 이 단계에서 너무 많이 걸을 필요는 없지만 눈 육안으로 봤을 때 사진이나 소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거리뷰를 활용해서 외부 부분이 더 좋은 데를 순위를 어느 정도 매겨주시는 것이 좋다 정도를 손품 팔기 단계로 말씀을 드리고서 손품 팔기는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질문 있는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방문량 90인 정도 되는 센터인데 주간보호 창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입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금 그 원래 방문량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주간보호 입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저는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입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입지 조건이 주간보호가 중요한 이유는 이 부분을 끄고 다시 네이버에서 한번 켜볼게요. 입지 선정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게 워낙 많은 종류가 많은 건이기 때문에 딱 어디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어르신들을 모시러 가고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모시러 가고 모시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 지도를 보면, 네이버 부동산을 볼게요. 입지 선정을 할 때 노인 인구에 대비해서 장기요양 이미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잘 아실 텐데, 노인 인구에 대비해서 장기요양 등급자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 인구가 많은 곳들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입지 선정에서. 그래서 그 단계까지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질까봐 우리가 그 손품 팔기를 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 가면은 각각 아파트들이 있죠. 뭐 물론 모든 군락들을 다 보시면 좋겠지만, 이렇게 아파트 군락에다가 이렇게 보면은 세대들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세대인지가 보통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에서 그 해당 상가가 마음에 드는 데가 있다면 그쪽 주위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대들이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방법, 부동산에서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 대표님이 지금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 사이트 하나 말씀드리면 마이통계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통계로 사이트에서 통계질의 서비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쪽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거 하나만 띄워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노년 관련해서 정보를 우리가 보겠다고 하고 건강거리 정보를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에 노인 인구 현황도 있지만 장기요양 급여자 현황도 나옵니다. 제가 급여자 현황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부평구 뭐 어딜 찍어도 되는데 아까 부평 왔었으니까 요렇게 해서 쫙 찍으면 급여자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강화도 지역이고 이렇게 이게 나오죠? 지금 우리 지역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국으로 끼울게요. 전국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 서울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장기요양 급여자들이 있다. 이 빨간색으로 갈수록 많다 적다 여부를 봤을 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입지를 봤을 때 우리 동이 이게 동 단위로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계 사이트에서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그 어르신들 숫자 대비해서 그 세대 대비해서 등급자가 나오니까 이쪽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상가가 이런 접근성이 가능하냐? 왜냐하면 역세권보다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르신들을 모시러 가기 때문에 꼭 역세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군락들, 아파트 지역들 다가가는 이 거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여기서 경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리냐면요. 주간보호 경쟁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쟁하는 대상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분들 중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잘하는 사람들하고 경쟁하지 않을까요?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 투자만 하시고 복지 마인드만 있다면 경쟁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셨어요. 자, 다음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그 다음에 발품 팔기입니다, 여러분들. 발품 팔기. 발품 팔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그 손품 팔기로 인터넷을 찾았다면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손품 팔기에서 선정해놨던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 곳들 위주로
방문을 하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뭐냐? 아까 우리가 공인중개사 전화번호를 많이 알아뒀는데요. 그 외에도 내가 찾아가는 그 상가의 주위에 있는 다른 공인중개사 전화번호들도 많이 따 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하겠죠. 발품 팔기 단계입니다. 우리가 손품 팔기는 끝냈다고 치고요. 그러면은 여기 네이버 부동산 말고 네이버 지도에서 우리가 인천시 이쪽이었다. 그냥 뭐 대략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쪽에서 검색을 하면요. 여기서 공인중개사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시면 부동산 말고 네이버 지도에서요. 네이버 지도 들어가셔서 우리가 지금 봐놓은 그 손품 팔기에서 잡아놓은 그 부동산이 만약에 부평구 어느 지역이었다. 네, 어느 지역이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이렇게 만약 이쪽이었다. 이쪽이었다. 이쪽에 상가가 있었다. 그럼 이쪽에서 지도를 두고 공인중개사 검색을 하면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기 나오죠.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상가에 대한 그 정보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만약에 우리가 보는 상가가 이 주위다. 그럼 이 주위에 있는 공인중개사들도 전화를 해보고서 만나보기를 추천드려요. 100평 이상 상가 있나요? 100평 이상 소방돼 있는 상가 있나요? 복합상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발품 팔기. 어차피 가셔야 되잖아요. 여기 가는 김에 그 상가를 보러 가는 김에 이 전화번호를 가지고 다른 곳들도 다른 부분들 다른 상가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다른 공인중개사들도 만나보시길 추천해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봤던 손품팔기에서 봤던 상가를 가보셔야 되겠지만 그 외에 다른 공인중개사들도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발품 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품 팔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길어질 것 같아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고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어요. 이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이쪽에서 카페에서 볼게요. 저희 네이버 카페 가입이 다 돼 있으셨나요? 가입이 안 되셨으면 이쪽에서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발품 팔기 이렇게 하면은 임장 체크리스트 주간보 방문량도 있고 주간보도 있죠. 이쪽에서 발품 팔기를 누르면 이미 영상으로도 체크리스트 해놨고 체크리스트 1, 2번 이렇게 올려놨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글 하나만 쓰면 여러분들 오픈돼 있으니까요. 활용하세요. 활용하시면 우리가 갔던 상가가 우리가 가볼 상가가 좋을지 안 좋을지 여부를 체크를 조금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용 있는 내용만 할게요. 뭐 지우고 안 지우고에 떠나서 주간보 임장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그쪽에 방문을 했는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불법 건축물 여부예요.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은 주간보호센터는 오픈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거 하고 플러스 나중에 추후에 내진 부분들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일단 불법 건축물 여부를 먼저 보시고요. 이 건물이 남향이냐 북향이냐 또 어디서 이런 그 햇빛이 잘 들어오냐 이런 부분들도 좀 보시고요. 전망이 어디가 좋은지 어떤 전망으로 보이는지 이런 것들도 보시고 몇 층에 있는지 층수를 적는 이유는 높이가 높을수록 그만큼 소방에 대한 뭐 대피나 대피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거 구조대라든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층수에 대한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계단 개수를 넣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작은 60평 이내 200제곱미터 이내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이상인 경우에는 3층 이상이면 계단 개수가 최소한 2개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단 개수 확인하셔야 되고요. 장애인 주차장이나 주차장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주간보호센터는 주차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해당 건물에서 주차가 안 된다고 하면은 어디 다른데 공영 주차장이라도 가능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고 경사로 같은 경우에도 앞에 입구 쪽부터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게 뭐냐면 아까 그 손품팔기에서 이미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어르신들을 모실 때 만약에 3층에다 주간보호센터를 한다고 해서 3층만 이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1층부터 해가지고 노유자 시설로 변경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유자 시설이라는 게 노유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 변경하셔야 되는데 경사로가 있으면 따로 우리가 돈 들어갈 일이 없는데 없으면 이 부분을 따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외부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외부 경사로 존재 사항들, 그다음에 그때 기타 특이 사항들을 이렇게 쭉 적습니다. 그리고 소방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철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손품팔기에서 말씀을 드렸죠. 철거를
오히려 어정쩡하게 할 것 같으면 그게 돈이 더 들어간다고. 아예 철거가 돼 있는 게 인테리어하기 쉬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여부. 그다음에 화장실 여부도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이게 너무 세게 나오는데 원래 실제 다운 받으시면 이렇게 진하게 안 나올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화장실 위치, 뭐 장애인 화장실을 우리 층이 아니라 다른 층에도 있는지 여부, 주차장 여부 있는지, 내부에서 본 조망이 좋은지 여부. 이 내부에서 본 조망도 왜 중요하냐면, 우리 어르신들 보호자들 상담하러 오셨을 때 똑같은 돈 내고 오는데 이 내부 조망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5년, 10년 하실 것 같으면 좋은 데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 규모를 체크를 해가지고 대략 몇 명 정도 나오는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임장 체크리스트를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가 몇 평 정도의 규모인지 전용 위주로 적으세요. 전용 위주로 체크를 하고, 예상 보증금 얼마고, 임대료 얼마고, 관리비는 얼마고. 그래서 최종 결론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건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임장 체크리스트로 발품 팔기는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신 가드릴 수는 없으니까 발품 팔기 활용해서 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비교 분석은 할 수 있으시잖아요. 비교 분석,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표를 만들었으니까 네이버 카페 가입하셔서 임장 체크리스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